하늘이 흔들리고 강물이 피로 물들 때 300년의 고난 끝에 혼란이 다시 덮친다. 검은 구름 아래 백성은 갈피를 잃고 그 속에서 한 사람, 진인이 나타나리라. 그를 따를지 버릴지 너희 손에 운명이 달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공백이 생겼고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은 국민을 갈림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경제는 위태롭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SNS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충돌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인가? 사명대사의 예언이 바로 지금 이 불확실한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의 말대로 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리포트 엑스파일입니다. 사명대사의 이 강렬한 예언. 400년 전의 말이 2025년. 지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리키는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명대사 본명 유정. 1544년 조선 중기 전란의 기운이 서서히 감도는 시대에 태어난 그는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기계가 있었던 그는 불교 경전에 깊은 통달을 보이며 일찍이 승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문 길은 조용한 수행의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명대사는 산중에서 내려와 승려들을 이끌고 의승군을 조직합니다. 그는 칼을 들고 전장에 나섰고 불법과 무력의 경계를 넘나들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그는 단지 병사로서가 아니라 전략가이자 외교가로서도 활약했습니다. 왜군과의 협상에 참여해 포로를 송환하고 전쟁을 단축시키는 외교적 수완을 보였고 전란이 끝난 뒤에도 나라의 재건과 백성의 삶을 걱정하며 고요히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금강산에서의 수행 시절 그는 세상의 혼란을 관조하며 하늘의 뜻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백성의 고통, 나라의 흥망, 장차 도래할 큰 혼란과 그를 끝낼 자의 등장까지 그의 입에서 전해진 말들은 예언처럼 남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단순히 칼을 든 승려가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통찰한 현자였고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조용히 메시지를 던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말은 40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땅 2025년의 대한민국에 다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금강산에서 깊은 수행 끝에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예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조선의 운명 그리고 400년 뒤인 지금 2025년의 한국을 예견한 코드로 가득합니다. 사명대사는 말했죠. 나라가 다시 한번 큰 혼란에 빠진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한 사람, 이른바 진인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진인은 누구일까요? 과연 2025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는 사명대사의 예언 속 5개의 운명 코드를 하나씩 풀어보며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 38선의 저주. 사명대사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백성이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한국전쟁과 38선 분단을 예견한 게 아닐까요? 1950년 한반도는 피로 물들었고 그 상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남북 관계는 또다시 긴장 상태입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이 코드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코드. 외세의 그림자. 외세가 나라를 흔들고 백성은 갈피를 못 잡는다. 사명대사의 이 말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그 이후 외국 세력의 개입을 암시합니다. 지금도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죠.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한다면 이 외세의 그림자를 어떻게 다룰까요? 세 번째 코드. 백성의 고통. 사명대사는 백성이 굶주리고 하늘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2025년 한국은 경제 성장률 하락, 물가 상승, 청년 실업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거리로 나서고 있죠. 이 고통의 시기가 사명대사가 말한 큰 혼란의 전조일까요? 네 번째 코드. 진인의 등장. 가장 중요한 코드. 진인의 등장입니다. 사명대사는 혼란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나라를 바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진인은 어떤 인물일까요? 현재 대선 후보 중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같은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과연 이들 중 누가 진인일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할까요? 이건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인을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 코드.
선택의 갈림길 마지막 코드는 바로 우리 국민의 선택입니다. 사명대사는 백성이 깨어나면 나라가 다시 선다고 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은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사명대사의 예언은 이미 여러 번 현실이 됐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리고 일제강점기까지. 그의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읽는 통찰이었죠. 특히 400년 뒤 국군이 열린다는 말은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경고했죠. 그 이후의 혼란은 더 클 수 있다.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 시점 아닐까요? 2025년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지 사명대사는 진인의 5가지 조건을 남겼습니다. 첫째, 칼을 들지 않고 백성을 지킬 자, 즉 무력이 아닌 지혜와 도로 나라를 구할 자. 둘째, 높은 자리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낮춘 자, 백성과 함께 호흡하는 자. 셋째, 바람이 불 때 움직이고 비가 올 때 우산을 내미는 자, 시류를 읽고 백성의 고통에 공감하는 자. 넷째, 남과 북,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통합과 화합을 중시하는 자. 다섯째, 말을 적게 하지만 한번 외치면 천지가 반응하는 침묵 속에 힘을 가진 자. 이 조건들을 2025년 조기 대선에 비춰보면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사명대사의 진인은 반드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의 틀을 깨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진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는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묶고 경제 위기와 국제적 압박 속에서 길을 열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이 이 조건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사명대사가 말한 큰 혼란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 불안, 국제적 압박까지. 하지만 사명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백성이 깨어나면 희망이 있다. 2025년 조기 대선은 단순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진인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지 그건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예언은 단지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명대사가 남긴 말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진인은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사명대사의 마지막 경고 그리고 2025년 한국의 운명을 뒤흔들 진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미스터리 리포트 엑스파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희가 더 깊은 미스터리를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5년의 진인은 누구인지 또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